1999년 왕이라는 여성이 늦은 저녁 초조하게 대만의 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한 살인사건을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왕씨 여성의 말에 의하면 7년 전인 1992년 자기 남편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토막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지금 신고한 거죠. 그것도 무려 7년이나 지나서. 살인사건도 사건이지만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 왕씨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숨겨오던 이 비밀을 털어놓은 걸까? 그게요, 이 왕씨가 신고하기 바로 전날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남자가, 그 죽은 남자가 머리가 흠뻑 젖어가지고 자기 노려보면서 당신은 왜 날 도와주지 않은 거냐고, 왜 모른 척한 거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 그런 꿈. 안 그래도 가만히 냅둬도 이런 꿈자리에 마음이 안 좋아 있는데 웬걸 이 남편 장씨라는 이놈이 허건날 날 때리기까지 하네. 남편의 장기적인 폭력과 괴롭힘까지 더해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새끼가 나도 죽이겠다. 죽은 피해자에게도 너무 미안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게 7년 만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왕씨가 말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7년 전인 1992년 사건 당시에 이 왕씨와 장씨 이 부부는 대만 지룽시 한쪽에서 양고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양고기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연이라는 남자. 문연. 사건의 그날은 이 문연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연은 자기가 자주 가는 이 양고기 집에 친구들을 불렀고 지인들의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2차로 자리를 옮겨요. 노래방으로.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까지 줄기차게 불렀습니다.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막 신나니까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알딸딸한 상태로 놀 거 다 놀고 지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냥 집에 딱 가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워. 딱 한 잔만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 자기 혼자 단골집인 이 양꼬치 집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자기 가게로 다시 들어오는 문연을 본 이 가게 주인 왕씨 여성은요. 아유, 술도 많이 먹었으면서 뭘 또 마시겠다고 왔어. 얼른 집에 가서 쉬지. 우리도 슬슬 장사 마무리하게 돌아가요. 우리도 장사 끝났어.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있는데 버젓이 손님이 왔는데 가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가. 술 줘. 그러면서 이 왕씨 여성과 문연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는데 문연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안 가겠다 해버리니 가게 여주인이었던 왕씨 여성과 손님인 문연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랑이를 하는 동안 이 왕씨의 남편 장씨는 가게 한켠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밖이 소란스러우니까 아이씨 뭐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더 커진 겁니다. 왕씨 여성과 문연의 싸움이 남자 대 남자로, 문연과 장씨의 싸움으로 말싸움이 아닌 몸싸움으로까지 커져버린 거예요. 놀란 왕씨 여성은요, 하지 말라고 가운데서 말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다른 곳에 숨어있던 왕씨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나 싶어서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봤더니 조용하네. 뭐야, 문연 갔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게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헉, 뭐야?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장씨가 나오더니
쓰러져 있는 문연의 다리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네. 이걸 왕씨가 본 겁니다. 순간 사람의 불안한 생각에 왕씨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거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건가? 뭔가 싶어서. 그런데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 시간만 몇 분 더 흘렀습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 왕씨가 가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고기 자르는 소리가 막 들려. 아니 분명히 봤잖아요. 문연이 쓰러져 있었고 자기 남편 장씨가 문연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몇 분 후에 또 보니까 막 뭘 썰고 있어. 뭘 썰고 있는 거야? 와 설마 하는데 바닥에 막 피가. 아 맞나봐. 내 생각이 맞나봐. 조마조마하면서 고기 써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왕씨가 다가갔고 그곳에서 왕씨는 머리만 대롱대롱 달린 문연의 빨간 눈과 마주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장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래서 소리를 악 지르면서 가게를 뛰쳐나온 거예요. 이거 신고해야겠다.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늦은 시간이었기에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까지는 꽤 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장씨가 왕씨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자기가 토막내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잖아요. 장씨 딴에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토막내다 말고 뒤따라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가게로 다시 끌려온 왕씨. 남편 장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공범이야. 너도 이 꼴 나기 싫으면 괜한 짓 하지 마. 어? 와, 이 아내 왕씨는요. 자기도 똑같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감에 장씨가 계속해서 문연의 몸을 토막내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씨는 문연의 손, 발, 머리를 다 잘라 빨간색 이불로 덮은 뒤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옆에 해안도로 쪽에 있는 박쥐 동굴에 갖다 버렸어요.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이 박쥐 동굴에 갖다 버린 건 문연의 손과 발, 머리예요. 나머지 몸통이나 뭐 남은 시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 장씨와 왕씨 부부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양고기 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설마.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네. 이 장씨는요, 고인의 남은 시신도 양고기 난로에 삶아 손님들에게 섞어 팔았습니다. 양고기들 사이에 피해자인 죽은 문연의 시신 일부들을 같이 끓이고 구워가지고 섞어서 손님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손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인육을 먹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구역질 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 돼지고기집을 갔는데 고기가 나왔는데 3줄 중에 1줄이 사람 고기였던 거야. 와, 그렇게 남은 시신들을 처리했대요. 이 왕씨가요, 7년 만에 경찰에 신고한 것도 이 장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협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신고하면 너도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놈이 미친놈이에요. 협박을 넘어서서 고문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자기 부인 왕씨를 딱 잡아가지고 이빨을 다 뽑아버렸대요. 이빨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러 왔을 때 그때 왕씨의 윗니가 다 뽑혀 있었다고.
지금 왕 씨가 경찰서에 와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말뿐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주변 실종자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실종된 사람은 없는지. 그런데 문연이라는 실종자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왕씨 여자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러기엔 너무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이 여성 왕씨는요, 문연과 그냥 단골집 손님과 주인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문연의 개인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문연이라는 이름도요, 그게 닉네임 같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문연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였지 실제 이름은 아니었어요. 실제 이름은 이 왕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이름에 문연이 없지.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진짜 이름은 뭘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7년 전 딱 실종된 한 남자가 있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안. 나이대도 그렇고 실종 기간도 그렇고, 거기다 이 리안이 실종 마지막 날 타고 나갔던 차가 장 씨가 운영하는 양고기 가게 근처에 7년 동안 주차되어 있었네. 리안의 주변인들을 탐문 조사해봤더니 리안의 닉네임, 가명이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던 이름이 문연이었다네. 아, 리안이 문연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리안이라는 남성이 장 씨에게 살해당한 거구나. 경찰은요, 다음 단계로 그 지역의 경찰들이 우연히 찾았던 미확인 시신 3구가 있었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래서 이때 경찰과 부검이들이 뭐 따로 조사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대로 무덤을 만들어서 미확인 시신 3구를 묻어놨던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파서 신원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3구 중에 한 구의 머리가 포르말린 액체에 적셔져가지고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왕씨 여성이 꿈 얘기했었잖아요. 꿈에 죽은 문연이 머리가 흠뻑 젖은 채 나와서 막 한을 털어놨었다고. 그게 생각이 났대요. 당시 경찰이 발견하고 부검이와 함께 다시 묻은 거였기 때문에 이 미확인 시신 3구의 이제 시신 상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각 3구의 시신을 리안의 의무 기록을 참고해서 이빨 자국과 두개골을 비교, 3구 중에 한 구가 99.99999% 일치, 리안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살인범 장 씨는요, 박쥐 동굴에 이 리안의 머리와 손발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뒤에 이 박쥐 동굴에 버렸던 머리와 손발이 미확인 무덤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신이 옮겨진 이유가요, 리안의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대만에 또 다른 실종 사건이 크게 한번 터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거 수사한다고 이리저리 다 파내고 박쥐동굴도 가보고 막 하다가 우연찮게 이 리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다른 수사하기도 바쁜데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시신은 발견됐고 하니 우선 미확인 시신으로 이제 다시 보존 잘 되게끔 봉합 처리해서 묻어놨던 거죠. 리안의 머리와 손발이 발견된 후 경찰은 아내 왕씨의 자백을 근거로 남편 장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씨 딱 잡아떼기 바빴어요.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나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경찰은요, 그 양고기 가게가 7년이 지난 지금 미용실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욕조까지 다 해체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7년이 흘렀으니까.
아, 이 새끼 범인 맞는데. 잡아쳐 넣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요, 7년 전 그 살인 현장을 복원시켰습니다. 아내 왕씨의 기억을 토대로 그대로 복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장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담담한 표정을 짓던 장 씨는 7년 전 가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니까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라고만. 그러니까 끝까지 자백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살인 혐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크게 살인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법원은요, 시신을 감쌌던 붉은 솜 이불, 그리고 양고기 직원의 증언과 최초 신고자인 아내 왕씨의 증언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증언들과 솜 이불 하나.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는 딱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대만은요, 장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다시 파기환송시키지 않았을까? 증거 더 가지고 오라고. 와,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토막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손님에게 팔고 먹이고 자기 아내의 이빨까지 다 뽑아버리고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며 거짓말하고 여주인 왕씨의 꿈에 피해자 리안이 머리가 흠뻑 젖은 채 나왔다는데 실제 이 리안의 머리 경찰 측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포르말린에 적셔진 채 발견됐죠. 여주인 왕씨의 꿈에 나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왕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장씨도 잡히게 됐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2년 대만 지룽에서 벌어진 양고기 사장이 사람을 죽이고 인육과 양고기 섞어서 손님들에게 먹인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